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계절 겨울입니다. 녹음이 짙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산의 속살이 드러나고 숨어있던 암벽들도 비로소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주 멋진 풍광만큼 아름다운 전설이 깃든 바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치마산을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대결을 펼친 임실의 상사암과 월추암. 사랑하는 청년을 그리워하다 죽은 시골 처녀의 절절한 사랑이 깃든 진안의 상사바위. 인간에게 들켜 승천하지 못하고 바위가 된 부부신의 이야기가 담긴 마이산. 보는 각도에 따라 찡그린 모습과 웃는 표정을 함께 선보이며 찾는 사람들을 반기는 광대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험난하지만 소금길로 불리며 지난 사람들의 삶의 통로가 된 운이람 반이람. 그곳에서 만난 염원의 상징 대불바위까지. 저마다의 이름과 전설을 품고 있는 암벽들. 그리고 이런 전설 못지않게 드라마 같은 역사를 품은 암벽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조들의 희로애락과 함께 해온 암벽들,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암벽이 기억하는 우리들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궁금증을 안고 떠난 곳은 변산반도 명소로 꼽히는 부안 내변산입니다. 부안군 상서면에 자리한 계암사 바로 뒤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요. 우금바위라고도 불리는 울금바위입니다. 이 거대한 암봉우리엔 나당연합군에 의해 나라를 잃은 백제인들의 분노와 슬픔이, 백제 부흥을 믿었던 이들의 꿈과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우금암은 백제 부흥의 역사가 숨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주일성이라고 해서 바로 백제 부흥의 본거지로 비정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복신과 도침이 마지막 부여풍 왕자를 옹립시켜서 백제의 마지막 부흥 전쟁을 3년여 동안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백제가 패망한 후 의자왕의 사촌인 복신은 승려 도침과 함께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데려와 백제 부흥군을 이끕니다. 이곳은 당시 백제 부흥군이 3년 동안 항전을 벌인 주류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울금바위에 오르면 서해와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천혜의 요새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돌로 쌓았던 우금산성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둘레만 3,960m에 달합니다.
하지만 백제 유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류성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외에서 전함 400척을 또 원군 3만여 명을 보냄으로써 외와 백제와 그리고 나당 연합군과 함께 싸웠던 백강 전투로서 663년 9월 7일에 백제 부흥의 역사가 마감을 하는 그런 백제 유민의 서름이 한이 서린 곳이 바로 이곳 우금산성이 되겠습니다. 금강하구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합니다. 주류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임존성과 함께 함락되고 마는데요. 결국 백제 700년의 역사도 막을 내립니다. 울금바위엔 지금도 백제 부흥군의 자취가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신굴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바위 아래를 쪼아서 만들었다는 복신굴은 백제 부흥군을 이끈 복신이 기거한 굴이라 해서 복신굴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부활을 꿈꿨지만 미완에 그치고만 백제인들의 꿈. 애절한 그들의 한을 울금바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변산의 또 다른 곳,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반개수록을 쓴 조선 중기 실학자 유형원이 살았던 우반동이 있는 이곳에서 큰 바위를 만날 수 있는데요. 비가 올 때만 폭포가 드러나는 성계폭포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바위 한가운데 일렬로 긴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칼자국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선계폭포라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는 비가 오면 폭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아름답게 아주 100여 미터 가까이 되는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이죠. 예로부터 이곳을 성계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선인들을 만나 무술을 연마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계폭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요. 바로 중앙부에 보면은 큰 칼자국이 기다랗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계가 무술을 연마하면서 큰 칼을 휘둘렀다는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계골 또는 성계폭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내변산을 찾은 이성계. 영산의 기운을 느낀 그는 이곳에 암자를 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학문과 무술에 능한 두 노인을 만나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을 갈고 닦아 이곳 성계골에서 문무를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지만 이성계의 이름을 딴 성계골엔 변산 4대 사찰 중 하나였던 선계사와 정사함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정사함은 조선시대 문인인 허균이 머물렀던 곳으로 홍길동전의 흔적이 깃든 곳입니다. 선기사터 그 옆으로 보게 되면 다시 또 정사함지
즉 정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허균 선생님께서 홍길동전을 이곳에서 집필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정삼 중수암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직을 당하고 부안으로 내려온 허균. 부조리한 세상을 한탄하던 그는 홍길동전을 집필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요. 성계폭포엔 그가 그리던 차별 없는 이상국, 율도국의 꿈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변산에서 또 다른 역사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곳, 신라 경순왕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어수대입니다. 이곳에 가면 큰 바위 군락을 볼 수 있는데요. 평평한 바위들이 마치 병풍처럼 서 있다고 해서 병풍바위라 불리는 곳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위 절벽에서 수많은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흐르는데요. 그 모습이 장관을 이뤄 비 오는 날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병풍바위 절벽에서 떨어진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 어수대로 모여듭니다. 옥류 같은 물줄기를 자랑하는 어수대. 이곳에 머물던 왕도 어수대 물을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네, 저기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병풍바위입니다. 저 병풍바위는 비가 오게 되면 여러 개의 폭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밑에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어수대입니다. 이곳 어수대에서 발원한 물이 지금 부안댐의 발원지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 어수대는 옛날에 우리 부령 또는 부안 김씨 시조인 경순왕이 와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쉬어가면서 물을 마셨다 해서 이곳을 어수대라고도 하고 있지만, 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린 곳이 바로 또 이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곳은 임금님과 그런 어떤 연계된 그런 어수대일 것이라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병풍바위. 이런 곳에 사랑 이야기 하나쯤 전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은 조선시대 대표 여류 시인인 매창. 부안의 기생이었던 그녀는 시인이자 선비인 유희경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훗날 매창은 어수대를 거닐며 유희경을 그리워하는 어수대에 올라라는 시조를 남기는데요. 이룰 수 없었던 매창의 사랑이 시리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장수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장수 남덕유산 자락에 우뚝 솟은 암벽이 있습니다. 남덕유산 서봉에서 60령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할미봉입니다. 등이 굽어 보인다고 해서 불리는 할미봉. 이곳에서 보면 60령이 한눈에 들여다 보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준 60령. 바로 그 인근 할미봉 산정에 기묘한 형태의 바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대포 형상을 한 바위. 그래서 이름도 대포바위입니다.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대포바위는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경남 진주성을 함락한 왜군이 전주성으로 북진하기 위해 60년제에 다다랐을 무렵 할미봉에 서 있는 엄청나게 큰 대포를 보고 혼비백산에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덕분에 장계 지역은 임진왜란으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었죠. 탁 트인 산자락에 자리한 대포바위. 높이가 5m에 달하는데요. 어때요? 왜군이 진짜 대포로 착각할 만하죠? 멀리서 보면 대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남자의 상징처럼 보여 남근석으로도 불리는 대포바위. 아들을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대포바위에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면 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겐 든든한 아군이 되고 여인들에겐 희망이 된 대포바위.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여전히 바위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바위를 찾아 진안군 상전면으로 향합니다. 무주 덕유산에서 흘러내려온 구량천. 낮은 곳을 향해 쉼없이 내달리듯 흘러가는 구량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산을 휘휘 돌아가는 물길을 만납니다. 맑은 물길 주변으론 천반산 자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부터 맑은 물과 절벽이 곳곳에 절경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진안의 명승지로 손꼽혔던 이곳. 장수에서 흘러나온 금강줄기와 무주 덕유산에서 시작된 구량천이 만나 형성된 육지 속의 섬 죽도입니다. 죽도라는 지명은 이곳이 산죽이 많아서 그 산죽자, 섬도자를 써서 산죽으로 둘러싸인 내륙의 섬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섬이란 얘기가 이 죽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는 덕유산 쪽에서 흘러오는 구량천물과 금강 발원지 뜸봉섬에서 흐르는 두 물줄기가 죽도에 만나서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의 줄기가 됐기 때문에 옹기 모양의 물줄기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 죽도가 있습니다. 진안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죽도. 그 바로 옆에는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천반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넓은 벌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선 선조 때 문인이었던 정여립이 대동계 군사훈련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죽도라는 곳은 예전에 조선 중기 때 그 정여립이라는 선생이 계셨는데 이 정여립 선생이 20대 때 여기에 와서 서당을 짓고 공부를 하였다 하는 곳이고, 선조 때 기축 옥사라고 해서 고변을 당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호남 선비 천여 명과 정열입 당사자와 아들이 참혹하게 죽은 곳입니다. 정열입이 대동계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한 건 병란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정열입은 전주 부윤의 요청으로 대동계를 이끌고 노략질을 하러 온 외적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거기까지였죠. 조정에 정열입이 영모를 꾀한다는 비밀 장계가 올라오고 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 조선 정치 최대 참극 기축옥사가 벌어집니다. 정열입 선생의 역적 고변은 여기 사람이 아닌 함경도 쪽에서 중앙정부에 알려졌고, 바로 선조는 정열입을 파죽지세로 쫓습니다. 정열입 선생은 항거하지 않고 이곳 죽도에서 죽었다는 설과 진안 입구 다복동에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바로 여기 천반산 죽도 근방에서 잡혀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정열입의 꿈도 한도 모두 가슴속에 묻은 죽도의 암벽들. 그들은 또 다른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벽이 끊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약 30여 년 전 인간의 이기심으로 바위를 폭파하면서 절개됐습니다. 이쪽으로 쭉 흘러서 구량천의 물이 저쪽 금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뜸봉샘의 물줄기와 만나서 죽도를 휘 돌아서서 남서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물줄기 S자 물줄기를 도중 이곳 죽도 입구에서 양쪽 바위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죽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에 넓은 경작지가 좀 있습니다. 그 넓은 경작지를 물 피해를 피하고자 도중에서 물줄기를 잘라서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죽도 폭포를 통해서 막바로 물이 돌지 않고 금강 물줄기와 맞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이 적을 때는 원래대로, 물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잊기라도 하듯 죽도는 오늘도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풍경 언저리 그곳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멋진 풍광과 함께 아름다운 전설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가슴 아픈 역사로 눈물짓게 하는 전라북도의 암벽들. 다음 주에는 다양한 형상을 닮은 꼴 바위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